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새 아파트에 비하여 찬밥 신세가 되어온 오래된 아파트가 큰일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또한 장기간 집이 안 팔리고 중개소 단지마다 초급매가 쌓이면서 다주택자와 집주인들이 헐값으로 매물을 막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신축보다 가격이 절반가량이나 싼 오래된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래된 아파트 큰일 터졌다. 중개소마다 집주인 막 던진다. 지금 아파트, 현금, 이제 저울추가 이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이제 현금 확보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거품이 너무 심하다 이거죠. 이거 보시면 이제 적나라하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1, 2기 신도시 집값 양극화, 2기 신도시 조정 상태 이어지나. 즉 1기 신도시 오래된 아파트들은 뛰고 있는데 2기 신도시 새 아파트들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 양극화를 볼까요? 새 아파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 수도권, 지방 전체적으로 새 아파트의 하락폭이 훨씬 커요. 왜 클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버슈팅이 된 거예요. 새 아파트들이. 입지가 좋냐 나쁘냐 할 것 없이 특히 2030 젊은이들이 새 아파트에 환장합니다. 환장. 제 표현이 맞아요. 환장. 그러니 입지에 비해서 너무 많이 뛰었어요. 뭐 시흥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그런데 새 아파트 뭐 평택.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그 8억? 걔들 4억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새 거냐 헌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오버슈팅 했어요. 차라리 헌 것들은 지방도 1, 2억짜리들 꽤 많아요. 걔들은 별로 안 떨어져요. 하락 큰 곳.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뉴스 보세요. 송도, 동탄, 광교, 판교, 유래 난리 났잖아요 지금. 너무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기하는 이유 지나치게 뛰었어요. 지나치게. 기대감이 낮습니다. 새 거는 10년 지나면 헌 것이 돼요. 이제 얘는 볼장 다 본 거예요. 이미 새 아파트로 딱 지어졌다. 볼장 다 본 거 맞잖아요. 뭐 얘가 더 새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하락했을 때 우상향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미래 전망 갈수록 오래된 아파트로 되기 때문에 좋지 않고 거품 현황 헌 아파트보다도 무려 1.5에서 2배나 비쌉니다. 물론 이제 분당이라든가 평촌은 원래 자체 지역이 비싸요. 거기도 분당도 그 판교 있죠. 걔하고 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헌 아파트라고. 2배나 비싸다. 새 것들이. 투자 전략 하락장에 지금 매입하면 난리 납니다. 하락 시작이기 때문에. 얘들을 새 것을 매입할 때는 딱 한 번이에요. 폭락장에 매입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폭락장에 많이 빠지면 매입. 이번에 오래된 아파트하고 비교하자고. 얘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상승하는 곳들 서울하고 1기 신도시는 아직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새 거에 비해서 헌 것들이 덜 빠지고 더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하는 이유, 상승폭이 그동안에 너무 낮았어요. 새 거에 비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이게 핵심이에요.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 미래 전망, 얘는 아직 새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갈수록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뛸 거예요. 물론 하락장에는 얘도 떨어지는데 이제 올라갔을 때 말하는 거죠. 거품 현황, 새 아파트에 대비해 가지고 1.5배나 2배 가까이 싼 편이에요. 투자 전략. 자, 하락장에 지금 하락장에 매입을 판단해도 돼요. 뭐 매입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헌 것들은 좀 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폭락장에는 당연히 매입해야죠. 폭락장 매입 부동산 이제 지역하고 유형하고 조건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먼저 폭락장 매입 부동산 지역. 서울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렇죠. 서울은 어디 구석택지가 됐든 외곽 지역이 됐든 전국에서 제일 미래 전망이 밝은 곳은 서울입니다. 물론 하락장만 놓고 보면 제일 끔찍할 가능성이 커요. 왜? 집값이 비싸니까 폭락장에는 많이 빠지니까. 대신에 이제 장기적으로 제일 좋은 곳은 서울이다. 거기에서도 특히 강남이 으뜸이고요. 그 다음에 한강변, 도심권 이런 데가 으뜸이다. 그 다음에 수도권은 1, 2기 신도시가 하락장의 전망이 밝죠. 이거는 폭락장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폭락장의 매입 부동산.
그리고 강남과 서울 가까운 데 이런 데를 잡으세요. 지방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서 제일 전망이 밝은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도 바닷가 쪽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세종시입니다. 나머지는 지방 솔직히 좀 부정적이에요. 부산이라 할지라도 뭐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부산 세종을 제외하고는 글쎄요. 아무튼 광역시 이곳들 중에서 많이 빠진 곳을 잡으세요. 많이 빠지면 덜 올라가더라도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심해야 하세요. 지금은 꼭지니까. 유형, 대단지 아파트. 항상 대단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최소 500세대, 1000세대 이상이면 더 좋고, 그 다음에 1000세대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얘 혼자 있으면 얘도 나홀로예요. 무슨 말이냐? 주거타운이 있으면 좋아요. 대단지가 모여있는 곳들이 좋다 이 말이에요. 뭐 500세대, 1000세대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그 근처가 주거타운이 되면 상당히 좋은데, 호재로 따졌을 때 보통 재건축이라든가 신도시 이런 데는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GTX 이곳들이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다. 유형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폭락장이 또 뭘 잡느냐? 조건을 보자고요. 원래 기본 4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타이밍을 봐야 돼요. 타이밍은 언제다 하락장에 잡아야죠. 많이 빠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지를 선택해야 돼요. 아무리 타이밍이 좋아도 입지가 이상한 곳을 잡으면 별로 안 뛰어요. 하락장이고 입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물건 자체가 아파트도 아니고 엉뚱한 거 잡으면 망합니다. 자, 하락장, 입지, 물건까지 다 좋아요. 근데 개인적 여건으로 그냥 돈이 적다고 해서 아주 조그마한 거 잡았어. 별로 가지도 못합니다. 약간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대출을 받든 갭 투자를 하든 이 4가지를 다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만 안 돼도 별로예요. 부역 대신 평초. TV에서도 한번 나온 거라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부역 대신 평초, 브랜드, 역세권, 신축, 평지, 초등학교. 자, 바로 이런 것들이 끼면 최고겠죠, 최고. 근데 그건 잘못 평가한 거예요. 자, 역대, 평도 별론데 역대가 이게 핵심입니다. 뭔 말이냐?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단언합니다. 물론 같은 상황에서는 브랜드가 좋죠. 여러분들 브랜드가 있다고 해서 훨씬 비쌉니까? 입지가 핵심인 곳이 더 중요한 거지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브랜드는 10% 이하입니다. 역세권은 아주 중요해요. 대단지도 아주 중요해요. 신축, 제가 금방 신축 구축 얘기해 줬잖아요. 강남에서 제일 비싼 게 신축이 아니에요. 오히려 압구정동 그 구축이지. 왜? 새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거 잘못 평가한 거죠. 평지가 언덕배기보다는 낫네요. 초등학교? 이제 인구도 감소되는데 뭐 초등학교가 절대적일까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자녀분들이 과연 돈이 제일 많을까요? 제가 이거 역평가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따져보되 이게 있으면 좋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세권, 대단지다.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 밀집 지역입니다. 윤정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든다. 재건축 밀집 서울, 경기도, 광역시에 밀집되는데 이곳은 특히 잘 알아두세요. 재건축은 새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용적률을 이제 낮추게 되면 이거 1기 신도시만 낮추는 게 아니에요. 서울이라든가 뭐 또 경기도 또는 지방도 이제 뭐 500% 역세권까지는 500% 하는데 300 정도로 잡자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200% 안 돼도 무조건 재건축을 못했어요. 왜? 그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많이 완화했기 때문에 아마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서울, 강남 4구가 제일 많아요. 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강북은 어디가 많은 줄 아세요? 광진, 용산, 노원, 중랑. 여기는 특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밀집된 곳이에요. 노원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데가 나중에 주거타운이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만 보지 말고 재개발까지 섞으면 재개발 뉴타운 있죠. 이런 데가 같이 있는 곳들이 나중에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집값이 많이 뛸 곳들이죠. 강서, 자, 그 다음에 구로, 금천, 영등포. 여기에도 상대적으로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강 남쪽에는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한강 북쪽에는 광진, 용산, 노원, 충남. 자, 이제 경기 한번 볼까요?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이런 데들이 밀집됐죠. 1기 신도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는 누구도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뭐 상동이라든가 영통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들 있잖아요. 주거가 용인이라든가 수지 이런 데는 좋습니다. 한강 이남 봤더니 과천, 광명, 수원, 용인, 안산 쪽이 재건축이 많아요. 한강 이북에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쪽이 많습니다. 광역시 봤더니 인천은 동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정말 주거타운 밀집 지역이죠. 그 다음에 부산입니다. 수영구, 해운대구, 부산, 진구, 동래구 특히 이 4개 구에 많이 쏠려 있어요. 대구는 서구, 중구에 많이 몰려 있고 대전은 동구, 중구, 광주는 동구, 울산, 남구, 중구에 재건축이 밀집됐다. 이제 재건축 추진의 핵심을 볼까요? 왜 재건축이 대단하냐?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 오세훈 60층 재건축 시대 연다.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도 누가 그래요. 60층이면 닭장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걸 용적률을 다 이렇게 높이면 안 되고 세대수도 적은 걸 다 용적률 높이면 보기 흉하죠. 닭장이 아니라 두바이를 생각해 보세요. 홍콩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같은 면적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그 밑에를 좀 더 녹지화하고 생활 편의시설을 넓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훨씬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자꾸 성냥갑처럼 낮게 해가지고 밑에 공간도 없고 이런 것보다는 낫습니다. 주요 내용 안전진단 완화, 재초안 완화, 용적률 완화. 재초안,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하고 용적률 완화 거의 300%? 층고 완화 60층까지 이제 많이 할 것 같아요. 거기 특별하게 고도 제한이 있는 곳 아니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해가지고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특별법이 오래된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에까지도 해당된다. 주요 인사들 발언 보니까 윤 당선인은 250만 호에서 일기 신도시 무려 10만 호를 공동 추진하겠다. 원희룡 특별법은 수도권 전체 질서 있게 진행한다. 추경호 중장기 계획으로 꾸준히 진행하겠다. 수혜지역 전국 특히 수도권의 오래된 모든 아파트는 아마 수혜를 받을 겁니다. 강남, 용산, 서울 특히 여기는 강남, 용산 여기는 미래의 아주 핵심 지역이죠. 가격이 한번 할 거예요. 폭락은. 그 다음에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기 신도시 전체 일기 신도시하고 그 아파트가 밀집된 곳들 집값 전망 수혜지 3개월 강세. 그런데 지금 최근만 놓고 본다면 얘가 무슨 1년 뛰고 2년 뛰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 그동안에 너무 많이 뛰어서 이제 좀 더 뛸 거예요. 그러다가 하락장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고 분명히 현재 정책도 말을 하고 있고 속도 조절 상승폭에 좀 한계 조절하겠죠. 집값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공급 확대, 집값 안정, 중장기 급등 전망. 만약에 현 정권이 집값을 또 폭등시킨다. 문재인 정권처럼. 이제 문재인 정권 욕할 이유도 없어요. 현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겠죠. 이제 집값 너무 뛰어서 재건축발 지속 상승이 어렵다. 맞아요. 이제 재건축 속도 조절할 겁니다. 그러면 몇 개월 더 뛰다가 말 거예요. 3기 신도시와도 경쟁을 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자,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는 항상 3기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수도권이 3기하고 경쟁해서 경기도나 인천이 서울에 비해서 안 좋은 거예요. 다만 가격이 조금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싸니까 가격 경쟁력은 조금 있습니다. 다주택 물량도 많이 아무래도 입지 떨어진 곳들 위주로 털어내고 거래가 지금 너무 없어요. 또 형평성 부각으로 지나치게 일기 신도시나 오래된 아파트만 몰빵할 수도 없어요. 미분양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출 제한이 또는 금리 인상이 계속 되는 상황이 있어 과연 나홀로 뛸까요? 매수 능력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집값이 너무 뛴 바람에 전세가도 낮아요. 특히 이제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기대주들은 전세가율이 낮아서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부동산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례 3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자, 이런 분들만 해. 팔고 나면 오른다. 언제 팔았냐고 물어보면 통화할 때 3년 전에 팔았고 5년 전에 팔았고. 여러분들 집값이 안 뛰었으면 팔지 마세요. 물론 이게 근본적으로 너무 나빠서 안 뛰었다. 입지가 너무 이상한 곳이거나 아니면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좋아서 안 뛴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셔야 돼요.
꼭지에 매수하여 하락장 침체기에 거래가 안 됐어. 얼마나 마음고생 하겠어요. 이게 거의 7, 8년 거래 안 됐겠죠. 겨우 거래되니까 와 이제 거래됐네. 마음고생인데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매도해.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고 거래됐는데 이만큼 올라간다는 걸 모르는 거야. 멀쩡한 아파트는요 폭락장에 파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500세대 넘으면요 다 뜁니다. 다 많이 뛰어요. 두 번째, 오랫동안 오르지 않다가 거래량이 폭발을 했어. 이제 머리를 치게 들었어. 주식도 그렇잖아요. 그럼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만족할 가격에 올라서 매도를 하는 거야. 본인이 여기 샀는데 이렇게 이만큼 올랐다고 만족한 거예요. 얼마나 더 뛸 것인가를 커뮤니티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데서 확인을 하세요. 본인의 머리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럼 팔면 안 되죠. 그렇게 매도를 해야 후회해야 하는 거야. 두 번째, 우리 아파트만 안 올라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홀로 빼고는 다 뜁니다. 나홀로는 별로 안 뛸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집값은 랜드마크, 신축, 구축 순으로 올라가는데 그걸 못 참아서 아파트 탓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나홀로 빼고는 좋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가깝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에서 세대수예요. 세대수. 세대수 500세대 안 되는 것들을 웬만하면 끌고 가지 마세요. 보통 집값이 올랐다는 소문은 많이 오른 아파트부터 진행되고 차근차근 많은 것부터 세대수 적은 것으로 올라가게 되죠. 우리 아파트만 안 올라서 던진다 아니에요. 내 것도 올라가니까 기다리라고요. 너무 올라서 거품이 심하여 안 산다. 집값을 하락한 가격은 보지 않아요. 이게 그냥 여기서부터 뛴 것만 보지 말고 떨어진 것도 생각하세요. 떨어졌다 뛰는 거니까. 그러면 떨어진 가격밖에 안 됐네? 그럼 끌고 가세요. 보통 집값이 올랐다는 소문이죠. 집값이 하락한 가격 보지 않고 바닥에서 상승한 가격부터 보니까 오판을 해요. 이 뛴 가격만 보니까 자신이 이전에 본 시세보다 20% 이상 올라서 거품이라고 단정해버려요. 내가 봤을 때 1억이었어. 그게 바닥이었는데 1억 한 2천 뛰었네. 1억 5천이네. 에이 안 사. 그랬던 1억짜리가 3억으로 뛰고 3억이 봤어. 4억으로 올라왔네. 에이 안 사. 재수없어. 근데 그 3억이 7억 8억으로 뛰고 꼭 이 세 가지 고정관념 버리세요. 서울 구별 재개발 재건축 현황을 봤더니 와 이거 보세요. 먼저 강북부터 볼까요? 서대문구 상당히 재건축 많아요. 재개발도 많죠. 서대문구. 그리고 동대문은 재개발이 많고 노원구 재건축 많죠. 그 다음에 중랑구도 많죠. 중랑구 노원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이 강남 4구는요 다 재건축입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광진구도 꽤 돼요. 이제 재개발이 좀 많은 곳들, 경기도에 재건축이 많은 것들을 봤더니 수원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안양이 많습니다. 여기. 안양은 바로 위에 있는 곳이죠. 과천도 이제 과천은 상당히 많이 진행됐고 광명 많죠. 하안, 철산 이쪽. 그리고 성남 재개발이 더 많긴 하지만 재건축도 꽤 많습니다. 자, 구리, 남양주, 동두천 그리고 안산이 많다는 게 특이해요. 안산 엄청 주공단지 많죠. 자, 이제 오래된 아파트는 오르고 신축 아파트는 떨어진다. 용산 재건축 뜨고 외곽 지방지구. 자, 이거 보세요. 서초, 강남, 용산 올라가는데 성북, 서대문, 도봉은 떨어지네요. 상대적으로 지금 메인 지역 위주로 뛰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도 보면 1기 신도시는 뛰는데 2기 신도시나 기타 지역은 좀 하락하고 있고 여기 보면 연차를 봤더니 20년 초과된 것들이 제일 많이 뛰네요. 그죠? 그 다음에 15년에서 20년 뛴 거.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뭐 이짝저짝 제일 못 가는 게 신축이네요. 5년 이하. 그 까닭은 신축이 왜 못 가냐면 미리 뛰었어요. 미리. 자, 13, 14, 15, 16 이때 뛴 게 주로 신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7, 18, 19 이때 못 뛰는 거죠. 자,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 미룬다. 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미리 끄집어내 갖고 이 사람들이 자꾸 분양을 미루게끔 만들까요? 그러면 악순환이죠. 분양가 상한제 이거 이 사람들 바로바로 분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자, 10명 중 무려 4.5명이나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자, 올라간다. 두 개 합쳐가지고 약 30%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정체는 20%. 떨어진다가 45%예요. 올라간다 30에 비해서 떨어진다가 훨씬 더 많네요. 자,
자,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이 주식은 이미 삼켰고 이제 아파트도 삼키고 있습니다. 구축이 신축보다 기대감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평가되었으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새 아파트 기대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눈에 예뻐 보이는 신축은 더 이상 발전성이 없으므로 새 옷으로 탈바꿈하는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